여러분, 최근 몇 년간 대한민국 수출 효자 종목을 꼽으라면 단연 방위 산업을 빼놓을 수 없죠. K9 자주포, K2 흑표 전차, FA50 영공격기. 아마 뉴스에서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최근 중동의 부호 국가들, 아랍에미리트와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이라크까지 지갑을 활짝 열게 만든 진짜 초대박 무기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계약 규모만 무려 수조 원, 웬만한 대기업 1년 매출을 단 한 번의 계약으로 따내는 이 무기의 이름은 바로 한국형 패트리어트라 불리는 천궁2입니다. 그리고 이 어마어마한 무기를 만들어낸 회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 볼 기업 LIG 넥스원입니다. 보통 방위산업 하면 한화나 현대로템, 카이를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하지만 LIG 넥스원은 조금 다릅니다. 이들은 전차나 전투기 같은 덩치 큰 플랫폼을 만들지 않습니다. 대신 그 전차를 박살내고 전투기를 격추시키는 미사일과 정밀 유도 무기에 올인하는 이른바 대한민국의 로키드 마틴 같은 곳이죠. 오늘 보행남에서는 자주포와 전차의 그늘에 가려져 있었지만 사실상 K방산의 가장 날카로운 창이자 튼튼한 방패인 LIG 넥스원의 모든 것을 알아보겠습니다. 일반 유튜브 채널의 경우 미국 이란 전쟁에서 천궁2에만 포커스를 맞췄다면 이번 영상은 천궁2는 물론이고 LIG 넥스원이라는 회사에 초점을 맞춰 설명드리겠습니다. LIG 넥스원의 뿌리를 알기 위해서는 시간을 1970년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당시 박정희 대통령은 자주 국방을 기치로 내걸고 율곡 사업을 추진했죠. 이때 방위 산업에 뛰어든 회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합니다라는 카피로 유명했던 가전제품의 명가 금성사, 즉 지금의 LG입니다. 아니, TV랑 세탁기 만들던 회사가 갑자기 무기를 만든다고? 네, 맞습니다. 1976년 설립된 금성정밀공업이 바로 LIG 넥스원의 전신입니다. 처음에는 미사일 같은 첨단 무기는 꿈도 못 꾸고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정비하거나 무정이 같은 통신 장비를 만드는 수준이었죠. 하지만 전자제품을 만들며 쌓았던 정밀한 기술력은 방위산업, 특히 고도의 전자장비가 들어가는 유도무기 분야에서 빛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LG 정밀, LG 노텍으로 이름이 바뀌면서 LG그룹 내에서 방산 부문으로 쑥쑥 크고 있었는데요. 2004년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구자원 회장이 이끄는 LIG 그룹이 LG그룹에서 계열 분리되어 나오면서 방산 부문인 LG노텍 시스템 사업부를 인수하게 된 것이죠. 이때 붙여진 이름이 Next Century의 No.1이 되겠다는 뜻을 담은 LIG 넥스원입니다. 대기업의 품을 떠나 홀로 서기를 시작한 셈인데 이게 오히려 신의 한 수가 됩니다. 방위 산업에만 100%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으니까요. LIG 넥스원을 한 단어로 표현하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도무기의 명가입니다. 여러분, 현대전은 눈에 보이는 적을 쏘는 게 아닙니다. 레이더로 적을 발견하고 버튼을 누르면 미사일이 알아서 날아가 적을 타격하는 정밀 타격의 시대죠. LIG 넥스원은 바로 이 분야에서 독보적인 1위입니다. 바다에서 적 함정을 격침시키는 대한미사일 해성, 보병들이 어깨에 메고 쏘아 적의 헬기나 전투기를 떨어뜨리는 휴대용 지대공 미사일 신공, 잠수함을 잡는 경어로의 청상어까지 육, 해, 공을 가리지 않고 우리나라 군대가 쓰는 웬만한 유도무기는 다 이 회사의 손을 거쳤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특히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면서 구축된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이른바 KAMD의 핵심 자산들이 LIG 넥스원의 작품입니다. 탄도미사일 요격의 핵심인 최상위 미사일 에로삼부터 오늘날 LIG 넥스원을 세계적인 스타로 만들어준 청홍까지 다른 방산 기업들이 쇳물을 녹여 장갑차의 몸체를 만들 때 LIG 넥스원은 미사일의 두뇌인 탐색기와 유도 제어 장치를 깎고 다듬으며 기술의 진입 장벽을 한없이 높여왔던 겁니다. 자, 드디어 하이라이트입니다. LIG 넥스원이 국내를 넘어 세계 시장에서 빵 터지게 된 결정적인 계기, 바로 천궁2 수출입니다. 천궁2는 적의 항공기뿐만 아니라 우리를 향해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공중에서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히트킬 방식의 요격 미사일입니다. 쉽게 말해 총알로 총알을 맞추는 엄청난 기술이죠. 전 세계적으로 이 기술을 보유한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2년 1월 엄청난 뉴스가 터집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천궁2를 무려 4조 원어치나 사들인 겁니다.
단일 무기 수출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였죠. 끝이 아닙니다. 2024년 초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4조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을 맺었고 이어 이라크와도 3조 7천억 원대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이렇게 청웅2에 열광할까요? 미국의 패트리어트와 비교하며 중동 국가들이 왜 천궁2에 열광하는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우선 두 무기의 운명적인 공통점부터 알아야 합니다. 이들은 모두 하층 방어의 핵심입니다. 즉 적의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가 우리 머리 위 낮은 고도로 날아올 때 마지막으로 요격하는 천하장사 방패라는 뜻이죠. 들이 쓰는 핵심 기술은 hit to kill, 즉 직접 충돌 방식입니다. 이게 뭐냐? 비유하자면 시속 수천 킬로미터로 날아오는 적의 총알을 내가 쏜 총알로 공중에서 직접 맞춰서 박살내는 겁니다. 0.001초의 오차도 허용하지 않는 그야말로 상상할 수 없는 정밀 기술이죠. 전 세계에서 이 기술을 제대로 가진 나라는 미국, 러시아, 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 정도뿐입니다. 우리 기술력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라는 확실한 증거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청웅2가 세계 무대에서 빵 터졌느냐?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압도적인 가성비입니다. 미사일 한 발 가격을 비교해 볼까요? 패트리어트 최신형 팩3 한 발은 대략 60억 원에서 100억 원 사이입니다. 미사일 한 발이 웬만한 빌딩 한 채 가격이죠. 반면 우리 청웅2는 한 발에 대략 15억 원에서 20억 원입니다. 거의 3분의 1에서 4분의 1 가격입니다. 시스템 전체 도입 비용을 따지면 그 차이는 더 벌어집니다. 중동 국가들이 왜 열광하는지 아시겠죠? 둘째는 360도 대응 능력입니다. 청웅2는 미사일을 수직으로 툭 튕겨낸 다음에 공중에서 방향을 틀어 점화하는 콜드 런칭 방식을 씁니다. 적이 북쪽에서 오든 남쪽에서 오든 즉각 대응이 가능하죠. 레이더 역시 회전하며 전체를 감시합니다. 반면 패트리어트는 발사대가 한 방향을 향해 기울어져 있어 대응 사각지대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청웅2의 콜드 런치를 감상해 보시겠습니다. 이번에는 패트리어트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확실히 차이가 나지요. 물론 패트리어트가 괜히 글로벌 표준이 아닙니다. 늘의 저력은 풍부한 실전 데이터에서 나옵니다. 이라크전부터 최근 우크라이나전까지 수십 년간 실제 전장에서 미사일을 떨어뜨리며 쌓은 신뢰성은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입니다. 또한 성능 면에서도 더 높은 고도와 더 먼 거리를 커버합니다. 패트리어트는 청웅2보다 1.5배 이상 높은 고도 36km 이상까지 방어할 수 있습니다. 즉, 더 넓은 영역을 더 확실하게 지킬 수 있다는 뜻이죠. 대한민국군 역시 청웅2와 패트리어트를 모두 운용하며 촘촘한 다층 방공망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청웅2는 압도적인 가성비와 360도 즉각 대응이 필요한 국가의 최적의 선택입니다. 그럼 지금의 국제 정세를 살펴보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도 지속적으로 뉴스를 보고 계시겠지만 지난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선제 타격으로 시작된 2026년 중동 전쟁. 글로벌 증시가 요동치고 원자재 가격이 널뛰는 등 시장의 불확실성이 그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안한 장세 속에서도 유독 붉게 달아오르는 섹터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국내 방산주, 그중에서도 LIG 넥스원입니다. 주식시장은 참 냉정하죠. 단순히 전쟁 테마주라는 기대감만으로 이렇게 강하게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왜 지금 시장은 LIG 넥스원에 환호하고 있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중동의 밤하늘에서 생중계된 K2 무기의 실전 데이터에 있습니다. 이번 전쟁에서 이란은 방역에 나서며 미군 기지가 있는 아랍에미리트 등 주변국을 향해 무차별적인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했습니다.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UAE의 하늘을 굳건히 지켜낸 방패가 바로 우리 기술로 만든 중거리 지대공 요격체계 LIG 넥스원의 청웅2였습니다. 2022년 UAE와 4조 원대 수출 계약을 맺고 알다프라 공군기지 등에 전력화되어 있던 청웅2가 드디어 첫 실전 등판을 한 겁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UAE 국방부 등 외신 보도를 종합해보면 그 결과는 놀라움 그 자체입니다. 청웅2는 이란이 발사한 탄도미사일과 드론을 상대로 무려 90% 이상, 세부적으로는 96%라는 경이로운 요격률을 기록했습니다. 15에서 20km 상공에서 적의 탄도미사일을 직접 부딪혀 파괴하는 최첨단 히트킬 방식이 훈련장이 아닌 실전에서 완벽하게 통한다는 것을 전 세계에 증명해낸 것입니다.
과거 LIG 넥스원은 훌륭한 기술력을 가졌지만 철저한 내수용이었습니다. 수출이라야 무정이 같은 통신 장비나 부품 위주였죠. 2012년 국내 최초로 개발된 대함 유도무기 해성을 중남미 콜롬비아 등에 수출하며 유도무기 수출에 물꼬를 텄습니다. 2017년 전후 보병용 중거리 대전차 유도무기인 형웅이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 국가에 수출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형웅이 예멘 방운과의 실전에서 활약하며 K무기는 가성비와 실전 능력이 뛰어나다는 입소문이 중동에 퍼지기 시작한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단순한 부품이나 소형 미사일이 아니라 거대한 방공 시스템 전체를 팔아치운 역사적인 전환점입니다. 2022년 1월 아랍에미리트와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합니다. 총 계약 규모가 약 35억 달러 당시 환율로 약 4조 원대에 달하는 단일 무기 체계로는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수출이었습니다. 체계 종합을 맡은 LIG 넥스원의 몫은 약 2.6조 원이었습니다. 이 한 방울의 큰 파문이 훗날 거대한 파도로 변합니다. 아랍에미레이트의 성공적인 도입과 중동의 지정학적 위기가 맞물리며 청홍2는 쉴 새 없이 수출 잭팟을 터뜨립니다. 주식시장에서 방산주 밸류에이션을 완전히 다시 쓰게 만든 시기죠. 2023년 11월 사우디와 천궁2 10개 포대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규모는 약 32억 달러 약 4조 3천억 원입니다. 보안상의 이유로 2024년 2월에 뒤늦게 공개되었습니다. 2024년 9월 이라크와 약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 세 번의 메가딜러 LIG 넥스원은 중동 세계국에 촘촘한 청홍 벨트를 구축하며 수주 잔고를 폭발적으로 늘렸습니다. 이제 LIG 넥스원은 중동을 넘어 방산의 메이저리그인 미국 본토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비궁의 미국 진출 도전, 즉 2.75인치 유도 로켓인 비궁은 국내 무기체계 최초로 미국 국방부의 해외 비교 시험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우수성을 입증했습니다. 미 해군 납품을 위한 최종 테스트를 거치고 있으며 계약이 성사될 경우 방산 강국 미국에 역수출한다는 엄청난 상징성을 갖게 됩니다. 말레이시아 등의 함대공 미사일 해군과 청웅 수출을 타진하며 중동에 집중된 시장을 다변화하고 있습니다. 자, 보잉남 구독자 여러분, 이 실전 데이터가 가지는 경제적 파급력은 실로 엄청납니다. 글로벌 무기 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마케팅 수단은 카탈로그 스펙이 아니라 바로 실전 검증입니다. 그동안 청홍2는 가성비가 훌륭하다는 평가는 받아왔지만 실전 기록이 없다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이란의 주력 미사일들을 완벽히 막아내면서 그 꼬리표를 확실하게 떼어냈죠. 당장 당사국인 UAE는 이란의 추가 위협에 대비해 청홍2의 남은 포대 납품 시기를 앞당겨 달라고 우리 정부에 긴급 요청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미 해군 5함대가 주둔하고 있어 이란의 타격 목표가 되기 쉬운 바레인 등 주변 중동 국가들 역시 청홍2에 폭발적인 관심을 보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 발 빠르게 LIG 넥스원의 목표가를 줄상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천궁2의 추가 수주 가능성은 물론이고 현재 개발 막바지에 이른 장거리 요격 체계 에어샘의 향후 중동 진출 파이프라인까지 활짝 열렸기 때문입니다. 급변하는 국제 정세 속에서 역설적이게도 안보의 가치는 더욱 치솟고 있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LIG 넥스원이 글로벌 방산 시장에서 어떤 새로운 역사를 써 내려갈지, 그리고 우리 주식 시장에 어떤 지각 변동을 가져올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매서운 눈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청웅의 대성공으로 LIG 넥스원의 고가는 그야말로 가득 찼습니다. 수주 장호만 수십조 원에 달하죠. 그럼 이 회사는 이제 배부르게 쉴까요? 아닙니다. 이들은 번 돈으로 미래를 사고 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행보는 로봇입니다. LIG 넥스원은 최근 미국의 사족 보행 로봇 전문 기업인 고스트 로보틱스를 인수했습니다. 현대차가 인수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강력한 라이벌이죠. 군인들을 대신해 험지를 정찰하고 전투를 수행하는 로봇계가 LIG 넥스원의 마크를 달고 전장을 누빌 날이 머지않았습니다. 또한 우주산업과 드론, 무인기 분야에도 막대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초소형 정찰 위성을 쏘아 올려 우주에서 적을 감시하고 인공지능이 탑재된 무인 수상정이 바다를 지키는 미래 전장. LIG 넥스원은 이미 미사일 깎는 노인을 넘어 무인화와 인공지능, 우주를 아우르는 종합 방위산업 솔루션 기업으로 진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덩치를 무섭게 키우고 있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와의 치열한 경쟁이라는 과제도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무형의 소프트웨어와 전자전 분야에서 LIG 넥스원이 가진 짬바, 즉 축적된 기술력은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강력한 해자입니다. 과거 남의 나라 미사일을 뜯어보며 정비하던 작은 부서는 반세기 만에 중동의 하늘을 지키는 K방산의 심장으로 성장했습니다. LIG 넥스원의 역사는 단순히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유도무기라는 한 우물을 묵묵히 그리고 치열하게 파온 엔지니어들의 땀방울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는 신냉전 시대. 역설적이게도 이 불안한 평화 속에서 우리의 기술력은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을 넘어 자유진영의 든든한 방패가 되어가고 있는 LIG 넥스원. 이들의 미사일이 단순히 누군가를 공격하는 무기가 아니라 억지력을 통해 진정한 평화를 지키는 평화의 파수꾼 역할을 톡톡히 해내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보익남이 준비한 LIG 넥스원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K방산의 숨은 지배자 이야기가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더 흥미로운 기업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보익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